자,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키워드로 전국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김종래 정치 내시경 시간입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으로 오늘 어떤 주제와 키워드로 또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뭐 어제 있었던 청와대 오자회동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순서를 좀 바꿔서 네. 여기 청와대 오자회동의 본질은 국정 현안,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 내용이 어떻다든지 무슨 뭐 한중 FTA가 어떻다든지 뭐 또는 뭐 안보 문제가 어떻다든지 일본 문제가 어떻다든지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은 워낙 많은 분들이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각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저는 그것 말고서 저 어제 회동에 있었던 다른 부분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혹시 또 시청자분들이 혹시 오해나 할까 왜 저렇게 작은 문제를 다루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미리 신문을 한번 보고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일보 일면을 한번 보시죠. 서로 절벽 같았다는 108분만 만남. 박 대통령 올바른 교과서 만들려는 게 정치적으로 변질됐다. 이건 어저께 그 자리에서 한 말이죠. 끝난 다음에 문재인 거대한 절벽 같은 암담함을 느꼈다. 근데 김무성 대표도 화답을 하듯이 야당도 비슷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그럼 우리나라 최고 파워맨들끼리 모여서 180분 동안 만났는데 서로 절벽인 걸 확인하려면 뭐하러 만났나. 그런데 예를 들면 만나기 전에 대변인 배석도 안 된다, 뭐 심지어는 핸드폰 녹음도 안 된다 해서 굉장히 실갱이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웬만한 분들은 오늘 해당 잘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지. 이번에 했죠. 정말 잘 되겠지 하는 기대를 별로 안 가졌을 텐데 그런데도 왜 이분들은 만났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오늘 조선일보 3면을 보시면 절묘한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조선일보 정치부가 아주 대단한 팀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싸우더라도 안 만나는 것보다는 낫지.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도 만나는 이유는 여야 대국민 이미지를 고려하고 합의보다는 상대방과 합의보다는 자기 지지층 쉽게 말씀드리면 집토끼 결집을 노렸다.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정국은 기속되겠죠. 다시 한번 기사를 보시죠. 양측 모두 지지층 결집 효과를 우선했다. 합의보다는 이걸 우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벽임에도 불구하고 만났다 이거죠.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핵심 지지층이 듣고 싶어하던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행동이다. 상대방 얘기를 경청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지지 세력한테 나는 이런 입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려고 만든 거다 이거죠. 앞에 있는 청중은 여야가 상대방이지만 밖에서 청와대 밖에 있는 청중은 자기 지지 세력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과 여야 모두 목소리를 높일 만남했지만 회담장 밖에서는 양쪽 모두 파국은 거론하지 않았다 이거죠. 서로 간에 챙길 건 챙길 만큼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혹시 시청자들에게 거부 반응이 있을까 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절벽 해동의 정치적 손익계산서. 여기서 이 정치적이라는 부분이죠. 이제 뭐 아까 박 대통령은 뭐 정치 문제로 변질됐는지 하지만 이미 이 문제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변질되고 그렇게 했다고 변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정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부분, 뭐 거창한 부분은 담론적인 부분은 놔두고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손익계산은 어떤 건가 하는 걸 한번 계산해 보잖아요. 첫 번째 한번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보수 집결로 권력 누수 차단. 여기 이제 편집상 조금 문제가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요 말하자면 쉼표가 있어야 되는데 요건 제가 붙인 말이지 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분은 보수 세력의 정말로 확실한 아이콘으로서 이렇게 결집을 하는 것이 지금 여권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일부 기관에서의 이완 현상을 일일이 신경 쓰고 가령 유승민 의원을 어떡하고 뭐 비박을 어떡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는 것이 향후 국정 추동력을 얻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이걸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는 결국 이런 결과를 나올 것이다. 더군다나 이 국정교과서라고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완성되는 시기가 빠르면 2017년도 1, 2월입니다. 그러면은
임기 1년 전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예. 이 문제를 갖고서 국정이라는 확고한 보수 이념에 바탕한 그런 교과서 문제를 추진하고 밀고 나가면 네. 적어도 보수 세력은 집결될 것이다라는 것, 집결될 거다. 이거는 네. 제가 이렇게 보여낸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그런 그렇죠. 계산을 냈거나 예, 그렇죠. 의도했다는 거하고 예. 다른 얘기입니다. 네. 네. 또 다음 보시죠. 김무성.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코멘트를 붙인 겁니다. 예. 김무성 대표는 워딩이 아니고. 대야 공세 선봉 나서야 미래 있다. 여기 미래라는 건 뭐겠습니까? 차기 자신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든지 대권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오늘 중앙일보를 한번 보시죠. 예. 중앙일보 오면에 보면 김무성 야당에 많이 참아왔다. 박 대통령 호위무사로. 이것이 중앙일보 오면 제목입니다. 예. 대통령은 해동 뒤에 김 대표 참 애 많이 쓰셨다. 예. 기타도 여기 김무성 대표는 합의한 건 아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민생법안은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 전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이런 개혁적 대통령을 만나기는 어렵다. 나 등등으로 해서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더 적극적인 호위무사처럼 보수의 선봉에 서서 야당의 공세를 하는 것만이 예. 그것만이 김무성 대표에게 말해 미래가 좀 열릴 수 있지 않나. 여기서 차별화는 어렵다 이거죠. 가령 그렇죠.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가 갈등 관계일 때 김무성 대표는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같이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이 워낙 많고 김무성 지지 세력은 그렇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철학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해석하기에는 그쪽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여기서 같이 가는 것만이 예.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지 예. 여기서 괜히 딴소리 해갖고는 여러 번 아니 어떻게 등치도 크신 분이 이럴까 하는 분 느끼는데 그게 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지지 세력 때문에. 예. 네. 아마 이 부분은 새누리당 내부에 많은 그 권력적 영향과 파장을 가져올 겁니다. 앞으로도 네. 일반인들이 보는 거 별개로 다르게. 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더더군다나 코멘트가 잘못됐네요. 네, 네. 위치가 편집, 잘못됐네요. 요 예. 코멘트가 여기 와야 되는데 오늘은 이 예. 편집자가 조금 네. 실수를 많이 하셨네. 아침부터 와서 고생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네. 문재인 야권 내 도전 세력 잠재울 기회. 문재인 대표는 또 반대로 네. 야당에서 이 국정조주화를 폭력으로 앞에서 저지를 하고 있으면 자 우선 당 밖에는 정의당도 있고 천정배 신당도 있고 박준영 신당도 있고 박주선 신당도 있고 그런 그 신당들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죠. 당 내에서는 지금 많죠. 문재인 대표 물러가나 무슨 통합전대를 하자 이거 다 좀 시들해진 거 아닙니까? 이런 예. 지금 엄청난 일이 있는데 네. 파고가 몰려오는데 예. 그래서 문재인 대표도 또한 내부에 강한 보수 반정 여당 세력을 집결을 해서 여기서 도전 세력을 좀 말을 하라고 해도 하기가 거북한 영이 찬스가 안 타는 이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 세 분이 이제 손해보는 걸 하면 재밌고 남는 장사가 다 이런 부분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그러면 지금 이제 세력을 집결시키고 또 도전 세력 잠재우고 네. 이렇게 하려면 네. 계속 합의 안 하겠네요? 그럼 교과서는 만들어지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국정 세력 그 일종의 국정교과 세력을 국정 세력이라고 하고 예. 검정 세력이라고 할 때 여기는 타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합의가 그게 무슨 있기가 쉽지 아이고 그냥 않겠는데요. 적당히 좀 중간에서 만나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별의별 예. 대안을 내놓지만 국사편찬위원회가 검정교과서를 만들면 어떠냐는 얘기까지 나올 만큼 네. 별의별 얘기도 나오지만 이게 오랜 역사를 보는 눈과 지금의 현실과 앞날과가 뒤에 엉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뭐 비즈니스 하듯이 뭐 서로 윈윈이 된다거나 이게 쉽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으냐? 네. 이제 좀 다음 네 번째 쿼리어 보시죠. 내년 총선은 국정화를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간에 거의 국민 투표장이 될 겁니다. 아이고. 결국 이 목표를 가지고 지금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 밀어붙일 수 있겠네요, 여야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상황.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이거예요. 이 국민투표장으로 찬성이냐 반대냐 할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것도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념적으로 갈리게 되고 그것이 지역 세대하고도 엉켜 있겠죠. 학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여파가 이제 공천 문제, 뭐 무슨 전략공천이냐 우선 추천제냐 뭐 상향식이냐 기타 등등 많은 부분에까지 영향을 줘서 아까 향후에 이 새누리당 같은 데도 이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친박은 이렇고 뭐 비박은 이러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김무성 대표가 친박보다 더 강하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를 하고 있는데 네. 비박 쪽에서 국정교과서 반대를 위한 시위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저한테 쉽지 않다. 그리고 이거는 2017년도에 국정교과서가 나오기 때문에 차기 대선까지 어쩔 수 없이 영향이 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 총선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어느 한쪽이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완패를 했다. 그러면은 그쪽이 속된 말로 하면 포기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예를 들면은 새누리당이 참패를 하면 국정화를 추진하는 동력이 많이 사라질 것이고 상실되겠죠. 네. 또 야당이 참패하면은 그러면 국정화를 반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마다도 달라요. 수도권 여론하고 예를 들면 대구 경북이라든지 호남이나 충청도 여론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여파가 뭐 엄청나게 밀려올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각에서는 또 많은 분들은 학문의 자유 때문에 국정교과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보는데 다른 그런 논리라면은 이것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뭔가요? 교학사 교과서는 검정교과서 아닙니까? 검정교과서죠. 우리나라에 지금 몇 군데 채택하고 있습니까? 3군데 채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군데가 있어서 작년까지 1개였는데 자,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이라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는 걸 채택하지 못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그 채택하려다가 못했던 세력, 그 학교들이 어떤 시련을 당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학문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는 둘 다가 존중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얘기는 이 여야 간의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내용을 둘러싼 공방입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표는 앞으로 지어질 교과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친일 교과서, 친독재 교과서, 독재 미화 교과서가 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과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로 만들어진 교과서가 현재의 검인정 교과서가 하듯이 그 내용이 반일적이거나 반독재적이면 그 내용을 채택해버리면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좌편향 문제만 남죠. 그렇죠. 자, 좌편향 문제는 누가 공격을 하느냐? 만들어질 교과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공격을 하고 좌편향 부분은 보수 세력이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무성 대표가. 그러면 현재 이 교과서에 있는 나온 내용 중에서 무엇이 좌편향 됐는지를 되게 안다고 생각하지를 말고 아예 그거에 관한 교과서를 하나 만들듯이 완전 정리를 해서 만들어서 보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이 국정을 반대하고 검정을 유지하려는 이게 좌편향이 아니다라는 거기에 반박 논리를 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걸로 남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도 이 문제가 타협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좌편향이냐 아니냐를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적인 형식을 지금 검정이냐 국정이냐로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은 아니에요. 나는 이거 국정이라서 싫어요. 검정이라서 좋아요가 아니고 내용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남아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새로 만들어진 교과서가 친일과 독재 미화로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보수 세력 내부에서 난리가 나겠죠. 특히 친일 부분이라면 독재는 약간 뭐 긍정적인 측면이 혹시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주 완고하신 분들은 그러나 좌편향 부분은 서로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국민들에게 낱낱이 설명을 하든지 선거 때 되면 할 겁니다. 그리고 야당은
낱낱이 반대해서 이건 좌편향이 아니다는 걸 설명해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다 알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래 충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